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낮에는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치솟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 발효 지역도 더 확대됐는데요. 어제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7도, 구미는 36.2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당분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럴 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28도, 안동은 2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를 보이며 기온도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 기온은 대구 36도, 안동 34도, 포항은 35도 예상되고요. 경산은 무려 37도까지 올라 사람 체온보다도 높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잠시만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열기를 식혀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더위의 기세가 계속해서 오르겠고요.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와 폭염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이 시급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포항을 강타한 태풍 흰남노부터 올해 경북을 휩쓴 대형 산불까지 기후변화로 강력해진 재난은 우리 사회에 갈수록 더 큰 피해를 남기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어렵고 진짜 참 다 거지가 돼버리는 편이죠. 피해는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엔 오는 2050년이면 태풍 피해 금액이 8조 원, 홍수 피해는 2조 원이 넘는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과다한 탄소 배출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은 대표적인 탄소 다량 배출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수소 환원제철 도입 등 이른바 기후 테크로의 기술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술 개발은 더디고 특허 실적은 낮은 편입니다. 탄소는 정유, 철강 산업이 주로 내뿜고 있지만 정작 녹색 기술 관련 특허는 2차 전지, 전기차 등 특정 분야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실적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핵심 섹터에서의 기술이 우리나라는 좀 미흡하다는 걸. 단기 성과 중심의 투자, 중소기업의 취약한 자금 여건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기술 혁신을 위한 금융 지원과 금융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녹색 기술 혁신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민간 투자와 더불어 R&D 지원 등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철강 산업의 미래를 바꿀 꿈의 기술로 불리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투자 총 사업비 8,146억 원 가운데 국비는 3,088억 원이 투입되며 나머지 5천억 원은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이 충당할 예정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 배출량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으로 이번 실증 사업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주요 참여 기업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포항의 낮 기온은 35.8도, 경주는 35.7도까지 치솟으며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 땡볕 아래서 일하는 야외 작업자들은 온열 질환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복숭아 나무를 살피는 손이 바쁩니다. 금세 땀이 흐릅니다. 작업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해 오전 안에 끝냅니다. 오전 11시 반만 돼도 밭의 온도가 36.9도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더워가지고 뭐 쓰러지려고 하죠. 지금은 숨이 콱콱 막힙니다. 더워가지고 일 안 하려고 하면 제발 고마워져 갑니다. 건설 현장에는 땡볕을 막으려 긴팔을 입고 얼굴을 가린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지난 28일 이곳에서 일하던 50대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 대구와 경북에서만 온열질환으로 65명이 쓰러졌고 경북 봉화에서는 반디를 하던 9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엿새째 이어지는 폭염특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든 데다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열기는 밤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도 한증막 같은 더위는 이어집니다.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 짧게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소나기가 그친 후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기를 더하면서 가장 더운 시간인 낮 2시부터 5시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은 자기의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시고 반드시 일조로 작업을 해 주셔야만 농작업 안전하게 농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대구기상청은 11일까지 매우 습한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경북 동해안 3개 병원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2차 종합병원 175곳에 3년간 2조 1,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선정된 병원 중 경북은 동국대 경주병원, 포항 세명기독병원, 포항 성모병원 등 10곳, 대구는 4곳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부터 시행된 필수 특화 기능 강화 지원 시범 사업에는 S포항병원이 뇌혈관 분야에 선정돼 휴일에도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경북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었지만 피해 복구는 여전히 더디고 지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1,000여 명은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어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2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북 초대형 산불.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지원은 더디고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한 60억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돼 있는 건물들이 이번 화재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빚만 자꾸 조금 줄어든다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이 피해 주민들은 또 다른 재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산태 내려올까 그게 제일 걱정이지요. 이 산이 난기 살아 있으면 산태가 안 나요. 근데 난기 다 죽어버렸잖아요. 타버려가지고. 산불 발생 101일째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회 앞으로 이동해 대규모 집회에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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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현행 재난보상금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복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재난 시스템 속에 없는 피해 주민들은 정말 갈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법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불 당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진화 현장에선 지휘 책임자에 대한 의전이 최우선이 됐다며 산불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불특위 위원들도 집회에 참석해 특별법에 관해선 여야 간 쟁점이 없다며 신속한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내용으로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보상받고 제대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안 잘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추석 전후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경북 산불 피해 복구와
재검 관련 특별법은 5건 발의돼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불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스트코가 최근 전북 익산시의 입점을 확정한 가운데 매장 유치에 나선 포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코스트코가 인구 26만 명인 익산시의 매장 개설을 결정함에 따라 포항에는 중복 투자 논란으로 입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코스트코가 광역시에는 매장이 포화 상태로 중소도시 진출에 여전히 긍정적인 데다 최근 매장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함에 따라 올 연말 안으로 MOU 체결을 목표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섰습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하며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같은 주요 현안은 국가적 과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혈액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지 3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다시 섰습니다. 항암 치료 여파로 모발이 빠지고 수척해졌지만 특유의 밝은 표정과 유머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한다니까 진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9월 정상 회복을 목표로 당분간 항암 치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도정 현안은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 정부와의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고향이 경북인 점과 실용 정부를 표방하는 국정 기조 속에 경북이 소외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를 이미 저하고 같이 7기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정권 바뀌면 소외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없어졌는 거 아니냐. 아울러 대구 경북 통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려 경북이 앞장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5극 체제로 간다. 초강력 5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5개 중에 우리 하나를 빠르게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지지부진한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TF를 꾸려 국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광주공항 국가적 과제로 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군공항 이전이니까 우리 과제도 국가적 과제로 갔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 인프라는 모두 완비된다며 관건은 포스트 에이펙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AI 2차 전지 수소 등 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TF를 분야별 전문 사업단 체제로 개편하고 산불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에이펙 지원특별위원회가 그제 경주를 찾은 데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현장 점검을 위해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화백 컨벤션센터 회의장과 현재 공정률 40%인 미디어 센터 등을 둘러보고 회의 개최까지 넉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포항 시민의 날 행사가 어제 시청 대자몰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지역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포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주제 공연과 도약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청소년, 어르신, 군인, 주부 등 30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영일만 친구 등을 부르며 하나된 포항의 힘과 미래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이막진 포항수협조합장과 송방차랑 유니코 정밀화학 대표, 원법사 해운 스님 등 16명에게 포항 시민상이 수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지방의회에 관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대해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원들의 징계와 겸직 현황 등 27개 항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11개 항목은 지역별 비교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8개 항목의 정보만 공개했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 귀농귀촌 정책 부문에서 경주시가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경주농업대학의 귀농귀촌 과정을 19년째 운영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웰컴팜 교육연구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해 체류형 귀농인 양성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군이 올해 하반기 26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자동차 160대를 보급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신청 대상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 발효 지역도 더 확대됐는데요. 어제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5.7도, 구미는 36.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요. 이럴 때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28도, 안동은 25도로 출발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열대야를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대구 36도, 안동 34도, 포항은 35도 예상되고요. 경산은 오늘 37도까지 올라 사람 체온보다도 높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잠시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지만 열기를 식혀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8도, 구미는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36도, 구미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도, 문경도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4도, 문경은 3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8도, 울진은 29도로 열대야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포항 35도, 울진은 33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계속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연일 이어지는 열대야와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